우리 동네엔 뒷산이 하나 있어. 높은 산은 아니고 정상까지 1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작고 친근한 산이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이 산을 얼마나 많이 오르고 놀았는지 몰라. 길을 다 외울 정도로 자주 갔고, 심지어 우리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했었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끔씩 그 산에 올라갔는데, 유독 친한 친구 한 명은 술을 전혀 못 마셨거든. 그래서 만나면 종종 등산을 대신하곤 했어. 낮에는 익숙하고 평화로운 산이지만 한 번쯤은 야간 등산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어두운 산속에서 느껴질 긴장감과 스릴에 묘하게 설렜고, 둘이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게 첫 야간 등산은 꽤 재미있었어. 이상한 일은 없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길을 웃으며 무사히 내려왔지.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혼자서 야간 등산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 처음엔 말렸지만 친구는 워낙 산길을 잘 아는 애라서 결국 허락했어. 그날 친구는 밤 11시쯤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물과 초코바를 챙겨 산 입구로 향했대. 평소엔 산 입구 근처 아파트 불빛 때문에 주변이 환한데 그날따라 묘하게 어두웠대. 아파트 불도 거의 꺼져 있었고 등산로 입구는 마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캄캄했지. 그래도 워낙 익숙한 산이라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올라갔대. 그런데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15분쯤 됐을 때였어. 친구가 멀리 아래쪽에서 뭔가를 발견했대. 밝은 핑크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혼자 산을 오르고 있는 게 보였다고 했어. 평소에는 밤에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반가워지잖아. 친구도 그래서 멈춰서서 그 여자가 올라오길 기다렸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 여자가 산길의 코너로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코너를 돌고 나면 바로 앞에 나타나야 하는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래. 친구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코너 쪽으로 내려가 봤대. 그런데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래. 머릿속이 복잡했지. 설마 내가 못 본 사이에 여자가 다시 내려갔나? 아니면 다른 길로 빠졌나? 하지만 그 산은 초입부터 중턱까지 길이 딱 하나뿐이라 다른 길로 빠질 리가 없었거든. 찝찝한 기분을 억누르며 다시 길을 올라갔대. 산 중턱쯤 쉼터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어. 조금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걸어 올라가는 게 보였대. 친구는 속으로 안심했지. 산속에서 혼자라는 건 늘 불안한 일이니까. 이번엔 그 아저씨와 거리를 좁혀서 올라가기로 했대. 그런데 그 아저씨는 뭔가 이상했어. 랜턴도 없이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유난히 빠르더래. 처음엔 눈이 어둠에 적응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친구는 점점 숨이 차오르고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대. 결국 친구는 멈춰서 숨을 고르기로 했어. 허리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더래.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살짝 숙인 자세에서도 아저씨의 다리가 돌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대. 그런데 몇 초 후 친구가 고개를 들었을 땐 아저씨가 아예 사라져 있었어. 아저씨가 사라진 뒤 친구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대. 초등학생 때부터 수없이 오르내리던 산인데 그 순간만큼은 어딘지 모를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분명 익숙해야 할 길인데 묘하게 왜곡된 것처럼 보였대. 숨을 고르려 시계를 봤더니 일시를 지나고 있었어. 분명 산에 오른 시간은 밤 12시였고 중간에 멈추고 기다린 시간까지 합쳐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야 했거든. 더군다나 그 아저씨를 따라갔던 시간은 체감상 고작 10분 남짓이었는데 말이야. 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남짓인데 어디서 시간을 그렇게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대. 초조해진 친구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손으로 랜턴을 다시 켜고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내려가면서도 길이 뭔가 어색했대. 익숙해야 할 산길인데 발끝에 스치는 나뭇잎과 바닥의 질감, 공기의 느낌마저 모두 달라진 것 같았다는 거야. 게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데도 경사가 더 가파르게 느껴졌대. 몇 분을 걸었을까? 산 전체가 묘하게 정적에 휩싸였대.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알지? 친구는 계속 내려가는데 갑자기 랜턴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대. 순간 멈춰서 랜턴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바로 옆 나무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래.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너무 가까워서 등골이 오싹했대. 친구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누군가가 흙을 밟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대. 친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 누구세요?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 대신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뒤에서 멈췄대. 친구는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다시 랜턴을 켜보려고 애를 썼어. 그 순간 귓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는 거야. 친구는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 그동안 야간 등산은커녕 어둠 속에서 달려본 적도 없던 친구였지만 그땐 모든 신경이 공포에 휘둘려 몸이 알아서 움직였대. 문제는 아무리 내려가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였어. 똑같은 풍경이 계속 반복되더래. 랜턴 불빛이 켜졌을 땐 분명 나무들이 보였는데 어둠 속에선 이상하게도 똑같은 나무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았대. 발이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친구는 멈출 수가 없었어. 머릿속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발에 뭔가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랜턴이 떨어지면서 부서졌대. 쓰러진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머리 위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렸대. 고개를 들어보니 그 핑크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서서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는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기절했대. 눈을 떴을 땐 이미 산 아래였대. 주변은 밝아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대. 친구는 엉망이 된 옷차림과 찢어진 손바닥을 확인하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 다음날 친구는 부모님께 이 일을 말했는데 듣자마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거야. 혼자서 야간 등산을 하면 귀신에게 홀린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산에 가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산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대. 밤에 홀린 것처럼 산길을 헤매다가 실종된 사람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핑크색 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는 증언들. 친구는 아마도 그 여자에게 홀려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어.